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회생계획 변경을 허용합니다. 관리인, 채무자,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그리고 주주 등은 회생 절차 종결 전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282조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정이 미리 알려졌다면 다른 회생계획이 수립되었을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 인허가 취소 관련 기업의 부도, 주력 공장의 소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한 영업 부진만으로는 회생계획 변경이 쉽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하지 못한 채권을 단순 이월하는 정도로는 회생계획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가 당시 예상 가능했던 사정 변화도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 변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인 집회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인 집회와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관리인은 관계인 집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회생계획 변경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법 제243조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회생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사 분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회생계획 변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회생계획의 기본 구조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라면 관리인은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계인 집회에서 심리와 결의를 거친 뒤 법원이 변경 회생계획을 인가하여야만 회생계획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 제282조 제4항은 관계인 집회와 관련하여 동의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명결의 절차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변경 회생계획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원회생계획보다 권리나 지위가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의 재감축, 담보권 해제, 변제기 연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금 변제를 출자 전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가 후 M&A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일괄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종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 이석이나 자본 감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계획 변경으로 보아 관계인 집회를 거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생계획 변경은 회생 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다시 조정하는 절차인 만큼 변경이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절차 진행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